9월 5일 전전 시작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배드 뉴스지 굿뉴스 초필살기거든요. 시장이 뉴스가 안 좋아? 경제지표가 안 좋아졌어? 뭐 악재가 떴어? 그러면은 금리 인하 하겠네 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악재들이 치환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랑 비슷해요. 빅테크 업종들의 시장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들의 반등으로 해서 좀 지수가 끌어올려진 거지,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 업종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했던 이 고용지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민간 고용입니다. ADP 비노우 보면 고용지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부진하죠. 예상치보다 또 부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의 뭐 반토막 났어요. 네,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용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왔고,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네, 매주 발표하는 이 청구 건수도 계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는 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 넘어갈 때는 이 고용이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또 고용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닌가? 지표 좀 흔들린다. 고용지표 흔들리면은 연준의 금리 압박이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ISM 비제적 구매 관련 지수는 그래도 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약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어서, 아마 오늘 요거까지 좀 조정이 나왔으면은 이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오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에 대해서 조금 적정한 조정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너무 막 드라마틱하게 무너지거나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연준이 천천히 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금리나 9월 금리나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9월, 10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피어 앤 그레이드 CNN에서 지금 고객들에게 이제 이 심리선이죠. 어떻게 보면 심리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탐욕지수도 아니고, 네, 지금 뭐 공포지수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네, 적당한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 그리드에서 계속 떨어진 게 중요해요. 67까지 찍었다가 굉장히 탐욕적이었다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막 시장 투자해야 돼 라고 하다가 최근에 약간 깨어가면서 좀 더 지표를 볼까? 좀 더 확인해 볼까?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 9월 달에 증시 영향도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 강조드리는데 안 보셔가지고 9월 달 투자자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한 발 정도 물러서는지, 왜 물러설 수밖에 없는지 9월 증시 전망 요거 꼭 보세요. 꼭 다 있어 여기. 지금 9월 달에 왜 이때가 역사적으로 안 좋았는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종목들 오늘 아마존, 네, 구글, 메타, 자, 빅테크 종목들 1%대 거의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시장 자체에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은 나머지 업종들도 뭐 따라가는 흐름은 아니었다. 오늘 그래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좀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AI가 지금 뉴욕 증시 모든 섹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AI가 파생되는 테마 섹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인공지능 우리 투자 설비 확대하겠다 하면은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설비 확대 필요하죠. 그럼 뭐, 그러니까 인프라를 지어야 되잖아요. 인프라 지어야 되죠. 이건 인프라 지으려면 원자재 필요하죠. 건설 필요하죠. 엄청나게 뭐 건설 장비 필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산업 섹터가 다 여기 엮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I 테마가 장기화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테마가 잘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제약 쪽만 가면은 제약만 강하게 되는 거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그쪽 업종만 쓰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인프라 꼭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증시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정말 좀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기업 성장 포럼 출범식에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되면은 규제가 343개를 새로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업들의 이런 계속적인, 네, 계단식 규제가 커지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나서서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매출액 증가가 지금 대기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한국인들 종특입니다. 뭐 저도 한국인이지만은 한국인 특징 뭡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대기업들을 싫어해요. 나보다 잘 나가고 잘 사고 이런 사람들 싫어해.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대기업 조지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같이 행동을 하고 부자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죠. 예, 정치인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이런 것들 좀 깨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리고 지금 국내 이 정부가 이거는 뭐 지금 정권도 그렇지만 지난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을 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자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 중에 3위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돈을 대기업들이 벌어오고 있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5천만 원밖에 내수 시장이 안 됩니다. 돈을 다 벌고 있는데 국세 수입에서 여러분들 차지하는 거 보세요. 소득 법인세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을 봐. 그러니까 지금 이 국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차지하는 부가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쪼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수입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계속 지금 돈을 더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뭐 이거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집이 돈을 못 벌어왔어. 갑자기 경제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매출이 끊기던지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뭐 통닭시킬 거 뭐 좀 더 싼 거 시킨다든지 옷도 뭐 2개 살 거 1개 산다든지. 근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계속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아직 고령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당분간 계속 이런 지출에 대한 정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성장이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서 국내 증시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로 인해서 다시 PBR이 1 이상 대기업들이 지금 올렸잖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끌어올렸는데 이제 여기서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도움을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좀 상부상조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수가 안 오르죠. 지수가 안 오르니까 어디로 간다? 사업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는 톱니바퀴예요. 하나가 탁 짝짝 움직이면은 다른 톱니바퀴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게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절대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열심히 우리 정부 관료분들이 좀 체크해줘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미국처럼 우리도 뭐 5년 10년짜리 좀 정부 정책 가져와줬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좀 참고 버틸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거예요. 전문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당장에 막 일자리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없어. 어떻게 마련할지도 모르고 기업을 결국 기업들한테 너희들 더 정원 확대해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5년 10년짜리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투입해가지고 국민 토론하고 요새 뭐 MBC, KBS, SBS 토론 채널도 없어졌죠 거의. 그래가지고 청년들도 토론하고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가서 그럼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좀 고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일자리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 희망이. 네 아무튼 좀 제가 어제 그 청년 실업 다큐멘터리를 봐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좀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좀 원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국제유가 너무 좋습니다. 한 60달러 초반까지만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추가적인 리스크를 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미국이 연준발 이슈도 있고 뭐 트럼프발 이슈도 있고 해서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 1%만 금으로 바꿔도 금값 내년 5,000달러 간다. 예, 5,000달러 간다. 계속 골드만삭스는 전망하고 있고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관련주 뭐 어제 이제 엘컴텍이라든가 ITC 글로벌 많이 올랐는데 충분히 좀 관심 더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금이라는 게 우리가 사치품이 될 수도 있긴 한 안전자산도 될 수 있고 사치품도 될 수 있고 사실 골드바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골드바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뭐 주면 뭐 이자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악의 3인축, 네, 악의 축 관련된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정상회담하고 북한이랑 뭐 중국이랑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또 정상회담하고 미국이랑 정상회담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밖에 없다 지금. 다만 어제 러시아 대사가 한국과 북한으로 개척 조선업 협력 희망한다. 이렇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최근에 HNN 요것도 인수 또 이슈 나왔더만은. 그래서 HNN이 원래 최대 수요자였는데 인수 이슈도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인터지스 KTCT가 요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많이 오르니까 요 세 종목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동방 꼴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규제가 굉장히 많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부가 최근 노동계 부분 파업이 노동보도법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 양심 어디 갔습니까? 국내 주요 기업 노동쟁이 현황입니다. 최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노동보도 통과되자마자 터졌어, 이렇게. 양심.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임을 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 2,926억 원 측정했는데, 이게 157억 원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이제 SMR 관련해서 또 증언이 됐다고 합니다. SMR 관련 테마주들.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업종도 여러분들, 이미 저장 한번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상장한다거나, 그럴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조가투자 유통 플랫폼을 최대 2개 정도로 우리가 허용해주겠다. 이런 거죠. 이제, 유통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업비트라든가,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이 허가받은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정부가 숫자를 정해놓고 왔는데, 요새 누가 조각 투자 하나요? 아무튼 이것도 이슈가 나올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뮤직카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원을 뭐 사놨다 팔았다. 옛날에 광고도 많이 했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나톤입니다. 나톤이 좀 제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게 좀 열받는 뉴스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로봇계 RBQ 시리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에버랜드에도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접어드는 거죠.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영업 이익률을 흑자 전환을 하려면 한 10년 남았다 10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 들어가셔야지 실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좀 빡쳤던 뉴스가 삼성그룹 노조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달라. 그리고 현대차 노조가 해외 부분 조립 공장 증설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증설해라. 이거 뭐죠? 여러분들, 노조는 회사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SK하이닉스도 황당해. 좋다 이거야. 근데 주주들한테 배당은 왜 안 줘? 돈 그래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 육체 노동만 우리는 노동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육체 노동만 노동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거 주식하는 거를 뭐 불로소득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도 진짜 하여튼 언론들 진짜 레거시 미디어들 계속 불로소득이다. 주식이 불로소득이다. 비트코인이 불로소득이다.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릴 때는 육체가 젊고 싱싱하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이제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육체 하면서 금융권 관련해서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 쌓고 이래가지고 나이 먹을 때 육체 노동하기 힘들 때 그쪽으로 주식이라든가 딴 투자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해도 뭐게 잘못입니까? 아무튼 쉽지가 않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KT 관련 쓰시는 분들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특정 지역에서 터졌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아마 좀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뭐 10몇 명이 갑자기 소액결제 뭐 1,0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결제 한도도 조정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LG랑 KT가 열심히 정부 조사받고 있으니까 해킹 여부가 있는지 아닌지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스페인 세계 폐암마켓가 개최가 됩니다. 최근에 뭐 워낙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데, 저는 이제 유한양행 좀 계속해보고 있고, 물론 기술 이전 뭐 올릭스라든가 최근에 어제 뭐 퓨처캡 잡아보면 좋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기술 이전 하는 거를? 너 몰라. 아무튼 그래서 좀 안전한 거 위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뭐 어제는 비쌀 것 같아요. 그냥 최근 트렌드가 뭡니까? 장 시작하면은 30분 정도 동안 조선주가 한번 움직이고, 이놈 갔다가 저놈 윗골 갔다가 한번 조선주 움직이고, 나머지 테마도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한번 시장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네, 한번 어제처럼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